우리 대부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 중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순간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며 활기차게 시작하는 아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대로 이끌어가려 애쓰는 치열한 낮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잠들기 직전의 고요한 저녁 시간입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하루 종일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에 힘이 스르르 풀리며 소란스러웠던 바깥 세상이 점차 침묵 속으로 잠겨들 때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자아는 잠시 통제의 고삐를 놓고 무의식이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잠이 단지 휴식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잠을 하나의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습관이 형성되고 두려움이 자라나며 내일에 나가 소리 없이 빚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 가닿습니다.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잠들 때의 당신의 상태는 다음날 아침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될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서 잠이 든다면 다음날 아침 당신의 머리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긴장과 불안 속에서 잠이 든다면 온종일 이유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이만큼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반복되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깨어나기 위해 우리는 잠들기 전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글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이 마주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첫째, 자아가 낮아질 때 무의식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밤은 보통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시간은 바로 밤입니다. 명확한 단어나 문장이 아닌 그저 막연한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 우리를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하루가 아주 순조롭게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이 처리되었고 맡은 역할들도 무사히 수행해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당신 안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정확히 슬픔도 아니고 걱정도 아닌 그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낮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감각. 바로 그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 하나를 드러냅니다. 낮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의 한 부분으로만 살아간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나머지 다른 부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살아가는 그 부분은 바로 자아 에고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합리적인지,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자아 덕분에 우리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내면의 혼돈 속으로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는 동시에 매우 엄격한 통제관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아는 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무자비하게 옆으로 밀어내야만 합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감정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욕망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의 이미지에 균열을 일으키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저 아래 의식의 수면 밑으로 억압될 뿐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일과 책임감,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리와 정보들이 우리 마음을 소음의 막으로 겹겹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내면으로 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에너지가 점차 소진되면 자아는 더 이상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힘이 약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억압되었던 무의식이 마침내 숨쉴 공간을 얻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제거해야 할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정신 세계 전체의 토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한 번도 온전히 살아보지 못한 것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 혹은 스스로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가능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낮 동안 무의식은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그 역할들이 잠시 벗겨질 때 무의식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명확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강인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낮 동안 그들은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좀처럼 불평하는 법이 없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그들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
때로는 텅 빈 듯한 공허함이 피어오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가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일하는 동안 그 사람의 다른 부분들이 철저히 무시당해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낮 동안 그들은 아주 잘 존재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무의식은 그들에게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정으로 살아있어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논리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석하거나 논쟁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무의식은 감정을 통해,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를 통해, 예고 없이 문득 돌아오는 오래된 기억을 통해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그저 피로감 탓으로 여기고 쉽게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그 순간들이야말로 무의식이 당신에게 가장 명확하게 가닿을 수 있는 때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아가 더 이상 그 메시지를 왜곡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는 무의식이 끔찍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당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패턴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들기 직전의 순간은 바로 그 패턴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낮 동안 자아는 두꺼운 유리창과 같아서 오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생각들만 의식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유리창은 얇아지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호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낮 동안에는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 수면은 늘 잔물결로 일렁입니다. 당신은 그 움직이는 표면만을 보고 그것이 호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이 오고 바람이 점차 잦아들면 수면은 거울처럼 잔잔해집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물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물이 그것을 비출 만큼 고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직 자아가 그 힘을 낮출 때에만 당신이 그것을 감지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빛과 어둠, 양쪽 모두를 끌어안을 용기를 가질 때에만 진정으로 성숙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우리는 좀처럼 그럴 만한 내면의 공간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이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괜찮은 척하려는 긴장을 풀 때에만 무의식은 당신에게 정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들기 전의 순간이 마음이 가장 취약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융은 그 반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마음이 가장 진실한 때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경계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모든 것을 합리화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야말로 낮 동안의 생각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계속해서 일할 것이며 익숙한 습관들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조용히 당신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서 낡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들며 당신의 삶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익숙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아가 낮아질 때 무의식이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심오한 변화로 들어서는 첫 번째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신에게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중요한 인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낮 동안의 의식적인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통제하지 않을 때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아가 낮아질 때 무의식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들을 만큼 충분히 고요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조용한 시작점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잠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내일의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자아가 낮아지는 순간이 약점이 아니라 통제가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 순간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밤은 당신의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밤은 그 하루를 또 다른 형태로 연장시킬 뿐입니다. 더 조용하고 더 미묘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끈질긴 형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안에서
당신의 마음 상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운반됩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옳은 모습으로 편집할 만큼 기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강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혹은 이해심 많은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정돈되지 않았고 합리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바로 그날 것의 상태를 다음 날의 토대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잠은 당신이 방금 겪은 일들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허락 없이 그것을 다음 날로 고스란히 옮겨놓습니다. 낮 동안 의식은 일시적으로 많은 것들을 옆으로 치워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기 위해 바쁘게 지내고, 느끼지 않기 위해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멈추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나중에라는 개념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삶을 분리된 조각들로 나누지 않습니다. 무의식에게 모든 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감정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은 당신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깊은 곳으로 물러나 당신이 깨어났을 때 계속해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아침들이 이름 붙이기 어려운 아주 익숙한 감정으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새로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침에는 유난히 숨쉴 공간이 더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새로운 하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날 밤으로부터 어떤 상태를 이월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밤과 낮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에게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갑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융은 무의식이 온전히 처리되지 않은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낮 동안 잠시 옆으로 밀쳐두었던 생각은 당신이 잠든다고 해서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깊은 층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층에서부터 그것은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의 감정, 직관, 그리고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빚어냅니다. 당신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여운은 온종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융은 매우 유명하면서도 정확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꿈은 영혼의 가장 깊고 가장 내밀한 지성소로 통하는 작고 숨겨진 문이다. 그의 관점에서 꿈은 영혼의 가장 깊숙하고 사적인 부분으로 이끄는 작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낯선 곳으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했던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꿈은 무에서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속으로 가져온 상태를 계속해서 처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꿈을 기억하든 못하든 무의식의 작업은 계속되며 다음 날의 감정에 그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 종종 오해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상태를 도덕적 기준으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오직 익숙한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긴장 속에서 잠이 든다면 무의식은 긴장 속에서 작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결핍감 속에서 잠이 든다면 무의식은 결핍을 기본 상태로 간주하고 다음 날에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의식에게 익숙해진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낮 동안 자신의 삶이 반복된다고 느끼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낡은 감정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에 충실한 무의식은 계속해서 그들을 똑같은 삶의 리듬 속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는 매일 밤 똑같은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들은 수면 위에서만 작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다른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조용히 실행되는 프로세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당신은 표면에 있는 것들만 봅니다. 행동, 말, 결정들. 하지만 밤이 내리면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재배열됩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지만 매우 꾸준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남겨둔 마지막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실천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올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잠들기 전 몇 분간 진정으로 고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그 어떤 방해물도 없는 그 공간에서 단 한 가지만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어떤 상태가 존재하는가? 만약 당신이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좋습니다. 불안, 탈진, 공허함, 평온, 혹은
설명하기 힘든 복합적인 감정. 이름을 붙이는 것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가 있는 그대로 보여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융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상태가 의식될 때 그것은 당신에 대한 조용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이 내일로 들어서는 방식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루가 당신을 닫아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인식을 가지고 하루를 닫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늘이 좋았는지 나빴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밤과 낮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충분히 오랫동안 실천한다면 당신의 아침이 점차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흐름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들기 직전의 순간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날의 아주 조용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작점에서 당신은 밤마다 당신의 삶 속에 무언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당신이 자주 잠속으로 가져가는 익숙한 상태를 떠올리게 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감정일 수도, 작은 습관일 수도, 혹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닿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똑같은 상태를 지니고 잠들면서도 왜 그런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누군가에게 말입니다. 경험이 공유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지지대가 됩니다. 셋째, 당신이 스스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멈출 때에만 어둠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어떤 특정한 상태를 잠속으로 억지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멈추고 스스로를 더 괜찮은 상태로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지금 내 안에 현존하는 감정을 피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안도감은 아닙니다. 평화도 아닙니다. 바로 어둠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들, 한때 부정적이라고 이름 붙였던 감정들, 낮 동안에는 늘 교묘하게 비켜가려 했던 당신 자신의 부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즉 산만함을 멈추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산만함은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일은 또 다른 일을 낳고 스크린은 또 다른 스크린으로 이어지며 소리는 또 다른 소리를 따라갑니다. 불편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마다 당신은 즉시 생각할 다른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당신이 얕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산만함은 당신이 무언가와 직면하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밤, 특히 잠들기 직전의 순간에는 더 이상 산만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간은 고요해지고 몸은 느려집니다. 당신이 도망치도록 도와주었던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바깥으로 끌어당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달리기를 멈출 때 당신이 뒤에 남겨두었던 것들이 당신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융은 그 부분을 그림자, 샤도우라고 불렀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구축한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에서 배제된 부분들의 총체입니다. 당신이 나쁘다고 믿는 감정들, 당신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 생각들,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들거나 모순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측면들 말입니다. 낮 동안 당신은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분주함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꺼질 때 그림자는 새롭게 나타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처음으로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무언가일 뿐입니다. 융은 아주 유명하면서도 쉽게 오해받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그는 당신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숙이 오직 긍정적인 것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감히 어두운 부분을 의식화할 때, 즉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빛으로 가져올 때 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반영하는 그리스 신화가 바로 페르세포네의 여정입니다. 그녀는 약해서 지하 세계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지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페르세포네는 순진한 소녀로 남는 대신 지하 세계의 여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화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어떤 부분들은 오직 우리가 감히 우리 자신의 낯선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에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뇌가 더 이상 외부 정보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극받지 않을 때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Default Mode Network가) 더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 기억, 그리고 자아 인식과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멈출 때 뇌는 자동적으로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은 종종 가장 유쾌한 것들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둠은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것을 들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음악을 끄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만약 아무런 방해물이 없다면 자신들이 무언가와 직면해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비유가 당신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상상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마음은 밝은 조명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방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구석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오고 조명이 꺼지고 방이 텅 비게 되면 그 구석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잘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그들이 더 위험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융이 강조한 것은 당신이 억지로 그림자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학대를 하거나 부정성에 빠져들라고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멈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멈출 때 그림자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려주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성급한 해석 없이 그저 이것 또한 나의 일부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종종 당신이 한때 피했던 감정들의 형태를 냅니다. 질투, 원망, 두려움, 부족하다는 느낌. 낮 동안 당신은 이성으로 그것들을 밀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것들은 거기에 있기 위해 어떤 이유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모든 그림자 뒤에는 들어주지 못한 욕구가 있고 인정받지 못한 당신의 일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자신들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융은 그 반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과 마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림자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무의식 속으로 밀려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행동, 반응, 그리고 선택을 통해 외부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당신은 왜 자신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멈출 때 그림자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뒤에서 당신을 조종할 필요가 없는 의식의 빗속으로 가져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느려지는 잠들기 직전의 순간은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갖는 때입니다. 이 부분은 당신에게 그림자를 즉시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중요한 인식을 설정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어둠은 오직 당신이 스스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멈출 때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히 아주 잠깐이라도 그것과 함께 머무를 때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이 지적했듯이 어떠한 온전함도 빛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성숙의 여정도 영혼의 어두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루의 마지막 이미지가 당신이 깨어나는 사람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의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만큼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밤을 산만함이나 회피로 채우지 않을 때 또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흩어진 감정이나 기억들만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순전히 시각적인 의미의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의 삶에 대한, 당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그 마지막 이미지가 바로 다음날 아침 당신이 깨어나는 사람의 모습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이 주로 논리적인 언어를 통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낮에 의식은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추론을 통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지를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의식이 피로에 지쳐 있을 때 무의식은 당신 안에 하나의 배경 이미지를 심어 놓을 기회를 갖습니다. 그 이미지는 명확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일 필요도 없지만 그것은 아주 독특한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주목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당신은 보통 자신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늘 삶에 한 발짝 뒤처져 있는 사람? 충분히 좋지 않은 사람? 애쓰고 있지만 지쳐버린 사람? 혹은 아직 불완전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 당신은 소리내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식은 이미 마음속에 배경 이미지를 남겨둠으로써 당신을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일에 매우 능하고 신뢰받으며 칭찬받는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낮 동안 그는 늘 통제된 상태에 있으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매우 차분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주 익숙한 이미지가 항상 머릿속에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이미 걸어온 긴 길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비극적인 장면은 아니지만 아주 옅은 외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저 피로감 탓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늘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만 한다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조용한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감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어떤 사건도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밤마다 반복적으로 잠속으로 가져간 바로 그 마지막 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가 삶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life 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삶 속에 어떻게 서 있는지, 당신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말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이미지는 마치 사진의 네거티브 필름과 같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모든 새로운 경험은 그 필름 위에 인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잠에서 깨어나지만 그들의 내면의 배경 이미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꿈은 의지의 통제를 벗어난 무의식적인 정신의 공평하고 자발적인 산물이다. A dream in his view is not a temporary emotional reaction, nor is it something we consciously create. 그것은 의지가 더 이상 통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무의식의 자발적인 산물입니다. 따라서 꿈속에서나 잠들기 직전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종종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내면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서 있는 진짜 위치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잠들기 직전 간섭의 층들이 점차 물러날 때 그 이미지들은 가장 적은 소음과 함께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휴대폰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당신은 수십 개의 앱을 열고 온갖 종류의 정보를 읽으며 온갖 종류의 콘텐츠를 봅니다. 하지만 홈 화면으로 돌아올 때마다 배경 사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늘 존재합니다. 당신 마음속 하루의 마지막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의식의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다른 모든 생각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이미지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잠들기 전 아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걷고 있지만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지만 자신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큰 흥분과 함께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꾸준함과 함께 깨어납니다. 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배경 이미지가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움직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깊은 심리적 변화가 상황을 바꿈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변할 때 삶에 대한 태도도 그것과 함께 변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억지로 새로운 이미지를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자동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무의식이 당신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이미지는 종종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늘 쫓기고 있다는 느낌, 혹은 당신이 가만히 서 있다는 느낌, 혹은 당신이 움츠러들고 있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그것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부여합니다. 무의식은 복잡한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살아가는 상태를 대표할 만큼 강력한 상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충분히 오랫동안 반복될 때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에서 정상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며칠 연속으로 똑같은 익숙한 감정을 가지고 잠에서 깬다면 그것은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의 마지막 이미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은 무의식의 배경 이미지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깨어남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융은 가짜 긍정 이미지로 하는 자기 최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현존하는 이미지를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과 함께 머무르며 조용히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이미지가 의식될 때 그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는 아니지만 당신이 더 이상 막연하고 맹목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의해 형성되지 않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말입니다. 따라서 하루의 마지막 이미지는 단지 피로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비추는 매우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아침 함께 깨어나는 사람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미지로부터 형성되어 날마다 반복되고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다고 느낀다면 당신과 매우 비슷한 이미지로 매일을 마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은 너무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Just being passed to the right person at the right time can begin a very quiet change. 다섯째, 매일 밤은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의 조용한 한 걸음입니다. 이 지점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아마도 우리가 보통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큰 결정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낮 동안의 노력만으로 변혁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진정으로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 당신이 더 이상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이 살아낸 하루를 마감할 때 당신은 바로 그러한 여정에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칼 융은 이 여정을 개성화, individuation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사회에 의해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버전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버전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 것, 더 이상 낮 동안에만 나타나도록 허락된 부분으로만 살아가는 동안 나머지는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여정은 강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는 것,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말입니다. 낮 동안 당신은 외부를 향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반응하고 상황에 적응하며 관계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지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역할들이 떨어져 나가고 감명을 주거나 기쁘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계속해서 연기해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바로 그때가 역할들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이 숨쉴 공간을 갖는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겨진 감정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승리감 같은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해냈다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낡은 지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당신은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여정의 일부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여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지 여부입니다. 칼 융 자신이야말로 이것의 아주 명확한 예시입니다. 프로이트와 결별하고 이미 과학계에서 명성을 얻은 후 융은 깊은 내면의 위기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낮 동안 그는 여전히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너무나도 강렬한 꿈, 이미지, 그리고 감정들과 마주했고 그 자신조차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것들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융은 밤에 나타나는 것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와 대화했습니다. 그 경험들은 나중에 과학 저작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지도인 레드북에 기록되었습니다. 융은 하룻밤 만에 어둠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그것을 통과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은 위로 향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현대 심리학 또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통합 과정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뇌를 정보, 목표, 그리고 행동으로 자극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신경계가 느려지도록 허락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을 때 뇌는 분리되었던 경험의 부분들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잠, 그리고 특히 잠들기 전에 몇 분은 그 과정을 위한 자연적인 환경입니다. 당신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부분들을 다시 하나의 전체로 가져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융은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짧은 문장을 썼습니다. 일생일대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융에게 일생일대의 특권은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층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어온 역할들을 벗겨내고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더 이상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반영하지 않는 이미지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이 아무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는 채로 누울 때 성취해야 할 목표도 없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도 없을 때 당신은 연기할 필요가 없는 당신의 부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부분은 매우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말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아주 진짜인 순간들이 밤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여정이 복잡한 방법, 정교한 훈련, 혹은 강렬한 깨달음의 순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융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현존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 Long enough to stop fearing what appears. 그리고 잠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그 공간을 매일 만들어줍니다.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여정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남겨진 감정들에 대한 정직함. 당신이 눈을 감을 때 가지고 가는 마지막 이미지에 대한 정직함. 당신이 살고 있는 사람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직함. 이 단계를 위한 실천은 매우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한 손을 당신의 가슴에 올려놓으십시오. 고르게 숨을 쉬며 당신 자신에게 멈출 수 있는 몇 분을 주십시오. 당신의 손 아래에서 숨이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몸이 현존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상태를 조정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에 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명확하든 모호하든 현존하는 것과 함께 가만히 머무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의 온전한 현존은 이미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의 작지만 진짜인 한 걸음입니다. 당신은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아주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곤 했던 것들에 더 느리게 반응하고 익숙한 역할들 속에서 덜 긴장하며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단지 삶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 더 많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들은 낮 동안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일어나는 통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밤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귀환입니다. 고쳐질 필요 없이 단지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 당신의 부분으로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을 이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텅 빈 시간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위에 아주 조용하고 아주 꾸준한 발걸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과시적이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 당신이 예전만큼 자신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할 만큼 충분히 깊은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당신은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낮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 진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을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역할이 떨어져 나가고 증명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을 때인 잠들기 직전의 순간, 당신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당신의 진짜 자신에게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반복된 바로 그 순간이 다음날 아침 당신이 깨어나는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빚어냅니다. 칼 융은 변화를 시끄러운 돌파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변혁은 의식이 점차 무의식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조용한 과정입니다.
매일 밤 당신이 스스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고 남겨진 감정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동안 무시당했던 당신의 부분들이 돌아오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현존할 때 삶은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잠들기 전 거창한 무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져가야 할 유일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감정에 대한 정직함, 당신 안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정직함, 당신이 살고 있는 사람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직함. 융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이 정직함이야말로 온전한 삶의 토대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마음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한 더 깊은 관점들을 계속해서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들을 함께 해주십시오. 때로는 잠들기 전 단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